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가 이렇게 쉬워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그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을 하고 상장을 시켰잖아요. 뭐 우리나라 거래소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로까지도 유로 테더를 이제 그 거래소에 상장을 시킵니다. 자, 홍콩에서도요.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연구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에서는 당연히 CBDC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 국가의 화폐는 CBDC죠. 근데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건 제가 이제 월가의 코인, 뭐 금융기관의 코인이라고 뭐 별명을 지었었는데요. 정부에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 담보에 있습니다. 이걸 찍어낼 때 반드시 해당 국가의 빚을 담보로 합니다. 그 빚을 누가 사줍니까? 미 국채 아무도 안 사주잖아요. 이 빚을 사서 해외에 유통까지 시키는데 일조하는 게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국 화폐. 그러니까 뭐 디지털 달러도요. 나중에 CBDC 형태로 이 담보로 아마 잡힐 겁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빚을 누가 사준다는데 싫어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화폐를 누가 사준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정부에서도 좋고 전통 금융기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요. 효율이 비교가 안 되죠. 이제 뭐 글로벌 기관들 대금도 크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속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존에 3일에서 5일, 그것도 비즈니스 5데이즈는 뭐 거의 1주, 2주잖아요. 저도 이제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넘어가서 뭐 2주, 3주까지 걸린 적도 있습니다. 뭐 안 좋게 막 공휴일 끼면요. 그거 이제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객도 MZ 세대들 특히 늘어나겠죠.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 CBDC 결국 다 수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된다. 세 번째는 일반인이죠. 일반인들은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싸고 빠르고 편하면 그냥 씁니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구매력을 디지털 달러로 보정까지 할 수니까 이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채택이 될 수밖에 없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이제 크립토죠. 이 세 가지들이 디지털 화폐 시대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겁니다. 근데 이제 CBDC만 잘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되고 크립토만 잘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요. 이 디지털 화폐는요. 그 이제 기존의 강자였던 기축 통화 뭐 파운드가 예전에 저물었었고요. 지금은 달러가 저물고 있죠. 그 빈자리를 디지털 화폐들이 지역 화폐들이 채워갑니다. 그 생태계가 파이가 커지면서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상관관계가 스테이블 코인 시총과 크립토의 가격은 매우 양의 상관관계였죠.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는 건 코인에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요.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내다 시장에 팔았다. 이게 뭐 사실은 당연한 건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비트코인 ETF 반감기 금리 인하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는 이제 그 이미 승인이 됐죠. 단기적으로 저는 생각보다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이제 사실 상승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한다고 뭐 어떻게 바로 올라가겠습니까? 오래 걸립니다. 자, 누군가는 하지만 채굴자들은 반감기,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다 빚으로 하거든요. 채굴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전기세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필요에 의해서 팔고 누군가는 17거래에 거래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또 누군가는 삽니다.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죠. 크립토 대표가요.
그 주기형 대표죠. 자,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다. 근데 재축적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미국의 기관들은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이제 많이 실은 쓰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사용하는데요. 여기로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코인 팔기 위해서 보내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그 보관하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비트코인 ETF 이거 신청할 때 보관 수탁 기간을 다 거의 대부분 코인베이스라고 써서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가에서 가장 많이 그 주식으로 투자해 놓은 기업도 코인베이스입니다. 자, 코인베이스에 지금 기관들의 비트코인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낸스가 사실은 세계 1위 그 이제 선물이나 옵션, 파생 상품 거래가 제일 많았는데 CME 미국의 기관들이 많이 쓰는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한때 1위를 탈환했었는데 다시 또 바이낸스가 1위를 탈환합니다. 사실요, 바이낸스 점유율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또 한 번 SEC 월가 언론의 연합군이 바이낸스를 공격할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이낸스다, 테더다, 특히 뭐 저스틴 선 이런 중국계 어떤 크립토 기업들을 죽이는 건요.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은 바이낸스 거래소도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시면 안 쓰는 게 좋겠다. 비트코인 뭐 또 그 ETF 이제 ETF 전문가가요. 미국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도 지체 없이 승인을 해야 한다. 이미 선물 ETF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옵션이 남은 건데요. 옵션은 그 선물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 이제 베팅하는 그 권리를 사는 또 다른 어떤 파생 상품이겠죠.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 현물 ETF 기반 옵션 상품에 대한 미 규제 당국의 승인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빨리 승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ETF 시장에서 높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물 ETF를 중심으로 파생 상품 생태계가 성장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옵션 승인이 늦어질수록 그레이스케일 GBTC의 유동성은 더 악화될 것이다. 그레이스케일 CEO도 빨리 옵션 이거 승인해라 촉구를 한 적이 있었죠. 사실요, 그 어떤 시장이 됐건 현물 시장 거래량보다 훨씬 더 큰 거래량은 파생 상품 시장에서 옵니다. 뭐 주식을 예로 들면요. 사실 그 기업의 주식 현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게 뭘까요? 뭐 두 배, 뭐 세 배, 뭐 마이너스 두 배, 뭐 곧버스라고도 하죠. 아니면 어떤 뭐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땡땡 ETF 이런 파생 상품의 거래량이 훨씬 더 큽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부동산 현물만 거래를 했다면 이 정도의 거품이 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너무 뭐 이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파생 상품 이걸 누가 고안을 합니까? 월가에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본인들도 제가 볼 때 모를 수도 있을 만큼 뭐 CDO다, CLO다 뭐 부실한 채권들 묶어서 뭐 묶음 상품 A, B, C 뭐 그냥 끝도 없이 만들어서 팔았지 않습니까? 물론 선물 거래는요. 미래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다음 달 이제 그 사업자가 이제 원유, 석유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면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해서 이제 좀 수익을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파생 상품이 왜 이렇게 거래가 많아질까요? 저는 그 인간의 결국은 탐욕에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월가에서 이거 왜 팔까요? 그냥 비트코인으로 치면 비트코인만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만족을 안 하는 거죠. 팔면 팔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투자자는 그러면 왜 이런 파생 상품을 찾습니까? 그냥 현물 들고 가져가면 되는데 인간의 탐욕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몇 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레버리지로 투자를 합니다. 그 레버리지를 이제 빚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가 투기화 되는 거고요. 투자가
도박장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사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파생 상품 시장이 현물 시장 거래량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 코인을 이미 죽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살리기로 결정을 했죠. 비트코인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이더리움에 대한 그 ETF가 가장 다음 순위가 될 겁니다. 언제인지 저는 5월 말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다노 이런 알트코인 ETF 저는 승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만족 안 한다고 봅니다. 자, 파생 상품 탑 10 펀드, 탑 20 펀드, 디파이 펀드, NFT 펀드, 메타버스 펀드, AI 펀드, 게임 펀드, 땡땡 ETF 묶어서 이거 안 나올까요? 월가는요, 이 시시한 한때의 유행에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판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빨리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현물이 이제 비트코인 이제 대장이 하나 나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각종 파생 상품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지금 홍콩의 어떤 그 금융 상품 절대 손실 안 봅니다 했는데 손실 봐서 지금 소송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들이 미친 듯이 나올 겁니다. 2년, 3년 후 우리나라 은행들 있잖아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창구에 가보시면 그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이제 은행원이 앉아 계시면 그분의 오른편에 이렇게 펀드 매니저 자격증 있다고 붙어 있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펀드도 팔 수가 있거든요. 코인이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곧 있으면 나옵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각각 말씀드렸던 각종 코인 관련된 펀드 판매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위즈덤 트리라고 하는 것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팔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뉴욕주 암호화폐 신탁 라이센스 승인이 임박한다. 지금 위즈덤 트리는 뉴욕 고객들에게 서비스, 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규제 당국과 협력 중이다. 현재 암호화폐 상품 제공을 위한 라이센스 보유 기업은 코인베이스 피델리티를 포함해서 9곳에 불과하다. 아직도 제가요, 이 크립토가 믿기진 않지만 아직도 초창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ETF 이거 지금 승인 받아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위즈덤 트리가요, 뉴욕에서 지금 라이센스가 없어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 주에서 합법적으로 팔려면 이것도 이제 따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자,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에서 제일 큰 은행입니다. 조디아 커스터디 이게 자회사거든요. 여기에서 홍콩에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출시를 먼저 하고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조디아 측은 홍콩 통화청 증권선물위원회와 라이센스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금 라이센스가 이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아직 라이센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출시하고 자격증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됐겠죠. 이만큼 지금 속도가 느리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다드 차터드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바스프 등록을 완료했고요. 호주에서 기관에게 이제 개인보다는 기관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는 중국계 그 거래소입니다. 거기에 지금 고객 자금을 위탁하고 있다. 9월 말 스테이블 코인 기반에서 외환 마켓 거래량 압도적 1위는 외환 시장입니다. 이것도 지금 외환 거래 수수료를 가져가겠다. 폴카닷 개발 총괄 기업과 파트너십. 폴카닷에서 그 스테이킹 이자 많이 주거든요. 기관들이 많이 채택한 코인 중 하나 바로 폴카닷입니다. 이 기관들 이자까지도 챙겨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출시가 됐었고요. 아부다비에서도 코인 딜러 잠정 승인이 됐습니다. 두바이에서도 지금 개인입니까? 기관입니다. 기관 대상 커스터디 보관해 주겠다. 룩셈부르크에서도 서비스 허가를 획득하고요.
SBI는 이제 일본에 있는 금융 기업이죠. 여기는 사실 뭐 리플에 굉장히 친화적인 회사입니다. 여기와 아예 코인 보관 회사를 만듭니다. 조디아 커스터디는 실제로 그 리플에서 보유한 메타코라고 하는 것과도 제휴를 맺었습니다. 나중에 XRP 아마 쓸 것 같아요. 스탠다드 차터드 산하의 커스터디는 거래소 파산 보험 서비스까지 출시합니다. 뭐 정말 만전을 가하고 있죠. 지금 이 보험료 22년 12월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규제 불명확성 이 틈을 타서 스탠다드 차터드 혼자 이렇게 지금 치고 달려가고 있을까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노무라, 찰스 슈왑,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은요, 전통 금융사들이 지금 FTX다 뭐 회사들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에도 코인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찰스 슈왑, 시타델, 버추 파이낸셜 여기는 코인 거래소 차렸다고 말씀드렸죠. EDXM입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말씀드렸고 노무라는 뭐 일본 최고의 그 증권사죠. 여기에서 코인 거래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끼고 갑니다. 그 다음에 VC 레이저 디지털은 이제 코인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BNY 멜론은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이고요. 피델리티는 아시죠? 여기에서는 자체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커스터디, 보관을 해주고 있고 나스닥도 자체 서비스를 위해 규제 당국 승인을 기다린다. 이게 작년 5월 기사입니다. 코인 거래소는 기본으로 다 차려놓고요. 보관도 해주고 맡겨놓은 코인에 대한 이자도 줍니다. 코인 이제 초기 스타트업 투자도 합니다. 인프라에 VC 투자를 하고요. 코인의 인덱스를 만듭니다. 인덱스는 지수죠. CME 벤치마크 지수, 나스닥 코인 지수 있습니다. 업비트도 가보시면 있어요. 이 크립토 지수 지금 뭐 사람들이 잘 보진 않는데요. 지수 왜 만들까요? 지수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구글에 이렇게 쳐보시면요.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하면 실제 이렇게 뜹니다. 2367.21 뭐 올랐다 떨어졌다. 그 오른쪽에 관련 시장 보니까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러셀 2000 지수 이런 지수들이 있죠. 이 지수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코인이 다단계 사기, 유행, 쥐약, 도박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자, 글로벌 기관들이 찜했던 코인은요, 그냥 사서요, 묵히시면 돈 법니다.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샤크 탱크로 유명한 케빈 오 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캐나다 억만장자인데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 FTX 샘과 뭐 로비를 받아서 뭐 같은 한패였던 기억이 나네요. 자, 캐나다의 억만장자가 본인의 자산 20%를 크립토에 투자합니다. 이 사람 억만장자거든요. 엄청나게 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죠. 이 사람이 주로 하는 비즈니스가요. 인덱싱 비즈니스라는 것을 주로 합니다. 이것만 하진 않은데요. 글로벌 국부 펀드, 연금 펀드, 그러니까 기관들을 상대로 인덱싱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요. 산업별 인덱스, 지수를 만들고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기관들이 그 산업 지수에 투자를 하게끔 돕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 이 사람 뭐라고 했냐? S&P 500의 12번째 산업 섹터가 될 것이다. 크립토가 산업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글로벌 기관들이 크립토 지수에 ETF에 그냥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건 사실은 패시브, 소극적인 투자인데요. 이제 운용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특정 주식을 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개는 뭐 S&P 500 지수, 뭐 어떤 뭐 ETF 이런 곳에 할당해야 하는 강제 그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수라고 하는 거 전체 어떻게 보면 좀 우량한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중에 비트코인에 그냥 2% 집어넣어. 이 강제 할당량입니다.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분산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탑 20 뭐 코인 펀드에 한 3% 집어넣어. 디파이에 5% 집어넣어. 이런 날들이 저는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S&P 500 지수 뭐 11개 섹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IT 섹터, 헬스케어 섹터, 금융 섹터, 뭐 소비재 섹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뭐 그 에너지 섹터, 뭐 부동산 뭐 이런 게 있어요. 11개 전 세계 산업을 이 11개 카테고리로 지금 만들어서 투자를 지금 하도록 도와주는 그 지수를 말하는데요. 캐나다 억만장자가 자산 지금 20%를 실제 코인에 투자하고 있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만 하는 사람의 지금 말이라면 12번째 여기에 이제 엔드하고 크립토라고 하는 산업이 생길 수 전 있다고 봅니다. 찰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트위터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지난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상승률 그대로 된다면 25년 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3억 7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미래가 되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률은 떨어진다더라.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21년도의 비트코인 수익률은 생각보다 너무 저조했다. 좀 덜 갔다. 이유가 뭐였냐? 첫 번째,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사실은 세계 1위였거든요. 여기 금지를 해버리다 보니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네트워크의 50%가 순식간에 사라졌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겠죠. 두 번째, 역대급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이 되다 보니 가격이 생각보다 하여튼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2년간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죠. 뭐 중국에서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홍콩에서 ETF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좀 더 갈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2004년도에 금 ETF가 런칭이 됐을 때 금의 시총이 비트코인의 약 4배였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비트코인은 800 빌리언 달러였는데요. 지금 단위가 다르죠. 금은 3.3 트릴리언 달러. 그때 당시 이제 금의 시총이 현재 비트코인 시총의 4배 정도 된다더라. 그런데도 그 이제 몸집 무거웠던 금이 7년간 시가총액 300%가 상승했다. 가격은 4배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작으면 가격 상승이 더 가파르다며 근데 금보다 시총이 지금 4배가 더 낮죠. 그러니까 3배가 더 낮죠. 4배가 더 낮네요. 4배가 더 낮은 비트코인 더 많이 오를걸?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현재 가격 대비해서 4배가 아니라 5배에서 한 7배 오를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숨겨져 있는 거죠. 뭐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뭐 분석가이자 투자자 라울 팔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투자? 야, 이것보다 쉬운 게 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차트가요. 비트코인 가격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1년 전에 사놓고 아무것도 안 했더니 2배가 넘었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보다 쉬운 게 있냐? 투자야. 별거 없어. 나스닥 1년 투자하고 아무것도 안 했더니 21%좀 넘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비슷한 얘기죠. 투자? 뭐 이렇게 쉬워도 되겠니? 비트코인과 GMI는 이제 그 글로벌 유동성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유동성 지표가 지금 뭐 거의 뭐 돈이 풀리면 가격이 더 올랐다가 좀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면 좀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가 뭐 얼추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돈 찍게 하면 결국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고 금리 인상하고 돈 회수하면 시간 좀 지나면 가격 떨어지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밑에 보시면요. 이 빨간색이 나스닥이고요. 이 검정색이 유동성 지표인데요. 이건 좀 심하게 좀 판박입니다. 거의 뭐 이거 같은 그래프가 아닐까 하는 정도인데요. 나스닥은 그 미국의 기술 주식이잖아요. 기술 주식이 글로벌 유동성과 뭐 거의 판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자가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투자는요, 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잘 빠져나오면 끝이죠. 코인 매수,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도 저는 코인의 초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중 일중에 지금 현물 ETF가 있습니까? 이더리움 ETF가 있을까요? 규제, 법, 표준, 세금, 뭐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콩에서 지금 합법 거래소가 이제 딸랑 2개 있습니다. 물론 더 추가는 되겠죠. 자, 코인을 매수하시고요. 뭐 떨어질 때마다 사시면 좋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기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유유히 팔고 시장을 떠나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본인이 상위 2% 트레이더 승률 70%에 육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4848 유혹이 몰려와도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성공 투자의 가능성을 높여주지 않을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